네, 오늘은 UCS 제나 브라우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CS 제나 브라우저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본주 강의에서는 레벨 2 또는 레벨 3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네, 강의 중간에 R 설치와 특히 제공되는 R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UCSC 제나 브라우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UCSC 같은 경우는 그 아까 UC 산타크루즈의 로우 데이터 있는 경우들을 봤는데 저는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GDC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제나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UC 산타크루즈에서 정말 분석을 잘 하게끔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잘 정리된 데이터들을 한 번 더 다운로드를 받아서 연구자들이, 임상가들이 더 추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널리시스, 다운로드 이제 다 각각 파워가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전립선암 환자에 대해서 유전자들이 이와 같은 발현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엑셀 파일에서 그냥 제가 열어봤는데 보시면 당연히 로우, 컬럼 이렇게 될 텐데, 로우는 유전자 이름일 겁니다. ARHGFL10L 유전자가 있네, HIF3A 유전자가 있네. 그래서 쭉 보면 2만여 줄이 있는데 이 파일 안에는 한 2만여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50 컬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 왼쪽에 있는 거를 하나 뺀다면 대략 한 550 about, 한 컬럼당 한 번의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매트릭스 형태에 해당되는 경우로 유전자 익스프레션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서 여기서 뭐 그룹핑을 하고요, 뭐 어떤 차이들을 보면서 빼버릴 건 빼버리고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로우 레벨 정도 수준의 이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할 텐데, 칼럼 B, C, D, E 이런 걸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다 보면 그 컬럼명이 TCGA, H9, A6, BY01, 어떤 거는 뭐 11 이렇게 될 텐데, 맨 끝에 있는 필드들을 봐서 아까 01이면 이거는 이제 암 조직을 띈 시퀀싱 발현 결과구나, 11이면 이거는 정상 조직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눈치를 채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뭐 이럴 겁니다. 정상은 평균 한 이 정도의 발현값, 튜머는 유전자별로 정상 한 이 정도의 발현값을 갖고 있어서 정상대 캔서 조직 간의 차이를 보며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어떤 거냐 볼 텐데, 보시면 B, C, D, E, F 이런 샘플들이요, 암종은 암종끼리, 정상종은 정상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핸들링하는 작업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고 만든 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엑셀 파일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운로드를 사이트에서 받으셔도 되고, 제공해드린 데이터에도 하이식 버전 2.gg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TCGA PRAD에 해당되는 항목을 데이터 세트 그 탭에서 선택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91개 코호트, 데이터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리스트에서 TCGA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PRAD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있는 항목 중에 우리는 진 익스프레션 RNA-seq, 폴리 A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잠깐 뭐 짧게 말씀드리면 RNA 레벨에서는 좀 안정화가 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퀀싱 할 때 좀 뭐 에러가 많이 낄 수 있어서 이거를 사실 역으로 뭐 cDNA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ACGT는 각각 AT와 CG가 이제 그 상보적인 관계라서요. 그러니까 역으로 만들어서 뭐 DNA로 만든 걸 cDNA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시퀀싱을 하는데, 그 맨 뒤에 AAAAA라고 폴리 A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붙여서 바인딩을 해서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시퀀싱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하이식 버전 2 gzip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엑셀 파일에 캔서는 캔서 그룹, 뭐 노말은 노말 그룹 이렇게 좀
따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분석을 하기 좀 쉽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예, 저희가 지금 제공한 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자체 뭐 개발을 한 건데요.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요 GitHub 들어가서 요 그 Gene Expression Analysis 툴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운로드를 뭐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받게 되면 뭐 맥을 쓰든 윈도우즈를 쓰든 간에 거기에 Analyze Gene Expressions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얘를 설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뭐 디폴트로 그냥 설치를 하시게 되면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약간 뭐 시간이 걸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스톨레이션 하는 뭐 파일이 설치가 다 끝나고 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와 같이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하이식 버전 2에 해당되는 다운로드 받은 이 GG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그 프로그램은 몇 %씩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쭉 돌리고 나면 결과는 뭐 보시는 폴더에 result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결과 파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어널리시스한 데이터와 익스프레션 결과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새로 생성된 analysis.csv를 이제 보게 되면은 유전자 이름서부터 쭉 뭐 튜머, 뭐 노말 개수 뭐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유전자 이름, 뭐 그다음에 얘는 샘플 카운트 497개 정도의 샘플이구나. 그다음에 노말 샘플은 뭐 52개구나. 뭐 튜머 노말의 평균. 그다음에 에버리지 튜머 노말의 비율.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비율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순서대로 소팅한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NKX 관련 유전자를 이제 제일 먼저 차이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붙은 컬럼은 튜머 노멀 카운트가 몇 개냐. 그래서 상당히 뭐 대부분의 그 컬럼이 0으로 발현에 해당되는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그 유전자는 뭐 버리고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gene expression.csv를 한번 엑셀 이런 데서 열어보면 상당히 파일 사이즈가 클 겁니다. 2만여 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큰 상황이 될 텐데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튜머는 튜머 그룹끼리, 노말은 노말 그룹끼리 이렇게 묶어 넣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발현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잘 보면 아까 그 엑셀 파일들을 이제 잘 보게 되면 매트릭스 행렬 형태일 겁니다. 보시다 이제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왼쪽에 노멀 컨트롤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들 보면 빨간 1, 2, N은 이게 샘플이 될 거고요. 로우에 해당되는 G인 보게 되면 1, 2, 3 그래서 쭉 보면 M 이렇게 된 건 유전자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유전자와 샘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 유전자 발현 값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텐데 이 행렬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잘 알고 그 어떤 여기서는 뭐 색인 같은 경우들을 이제 보이는데 뭐 첫 번째 유전자의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A1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들은 머릿속에 기초 개념은 잡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더 추가적인 그 분석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심지어 뭐 논문 작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림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될 텐데 R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분석도 잘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예쁜 그림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패키지를 우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커맨드 라인에서 하나씩 치는 것보다는 뭔가 IDE 환경에서 GUI 환경에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R 스튜디오를 지금부터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R은 뭐 그 프리웨어고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URL을 치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크랜이라는 걸 들어가면은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바로 뭐 R 패키지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이제 들어가 설치를 할 텐데 한국에서 이제 받을 거니까 편하게 저는 뭐 크랜 서울.go.kr에서 이와 같이 뭐 서울대에 있는 사이트들을 이제 들어가서 받으려고 할 겁니다. 뭐 윈도우즈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뭐 윈도우즈 나는 뭐 맥이다 리눅스다라고 하면 각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R 엔진은 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맨 위에 있는 베이스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면 될 텐데
저는 최신 버전을 선택하는 것을 지금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최신 버전에서는 좀 잘 워킹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거 버전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은 그 previous release라고 베이스에 들어가서 previous release를 선택을 할 겁니다. previous release를 선택을 해서 최신인 4.0이 아닌 3.6.3 버전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뭐 윈도우즈든 뭐 맥이든 원하시는 형태대로 네, 인스톨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주십시오. 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디폴트로 다음 눌러서 인스톨 아주 쉽게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IDE 환경에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RStudio를 이와 같은 URL을 들어가서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겁니다. 네, 다운로드는 원하시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이 또한 너무나 쉽게 인스톨을 시키면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tudio의 아이콘을 뭐 메뉴를 선택하든 해서 선택을 한 실행 결과는 이와 같이 ID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형태로 나오는데 RStudio는 왼쪽에 콘솔, 뭐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일을 불러온 후에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콘솔 명령창이 있고요. 변수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오른쪽 위에 상단 뭐 environmental 그 창이 있고 결과 파일들을 이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제 브라우저 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우선 메뉴 중에 나는 요 디렉토리 안에 소스 코드나 데이터들을 넣고 활용을 하겠습니다라고 set working 디렉토리를 뭐 제시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디렉토리에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한글 디렉토리나 뭐 스페이스 같은 경우들을 주지 않고 보시다시피 저는 뭐 C 그 안에 프로젝트 R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지만 어쩌다가 한글 코드나 아니면 스페이스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이제 오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디렉토리를 이제 구성해 주는 걸 좀 따르고 있고요.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하는 게 디렉토리 폴더를 구분하는 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메뉴에 set working 디렉토리에서 choose 디렉토리로 저희 뭐 작업하고자 하는 뭐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들은 여기 안에 넣고 작업을 하시고 뭐 본인이 원하시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브라우징을 해서 가시면 될 겁니다. 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예제는 박스플롯, 그다음에 뭐 힙맵, 서바이벌 뭐 이러한 정도의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렉토리별로 R 코드, 데이터 코드들을 가지고 한번 실행해보고 원하시는 형태대로 수정해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스플롯부터 하겠습니다. 박스플롯은 말 그대로 박스로 플라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보이는 거에서는 1번 그룹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뭔가 데이터들이 많은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노멀 그룹, 투머 그룹에서의 데이터들을 봤는데 이것들을 이 박스 안에 다 넣었을 때 노멀이 더 많냐, 투머가 더 많냐, 발현이 얼만큼이 이제 더 많이 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박스플롯에 해당되는 경우는 ggplot2라고 하는 뭐 이런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할 텐데요. 패키지 설치는 상당히 쉽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그 명령어 창, 커맨드 창에서요. 인스톨, 그러니까 명령을 시작하는 곳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꺽쇠 표시, 이렇게 오른쪽 화살 표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준비 작업인데 이 프롬프트 준비 상태에서 install.packages 하고 더블 쿼테이션 안에다가 ggplot2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원격으로 데이터들을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된 후 저희는 첫 번째 줄에 뭐 라이브러리 ggplot2 하면 이 패키지들을 불러들여서 제공해주는 펑션들을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한 그 R 스크립트 박스플롯, 그러니까 draw boxplot.r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는 전체를 이렇게 파랗게 그 선택을 한 후에 뭐 컨트롤 A 눌렀습니다. 선택을 한 후에 이 run이라고 되어져 있는 아이콘을 눌렀는데요. 아이콘 누르기 전에 처음에 데이터들은 여기에 한번 다운로드 받고 워킹 디렉토리를 잡고 하시죠 라고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set working directory C
프로젝트 R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랩탑이 맥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R 코드라고 놓고 네, 박스플랫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그 소스 코드를 R 코드와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예, 요렇게 디렉토리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 수강을 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그 디렉토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환경에 맞게 예, 세팅은 뭐 해주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 줄을 이제 고치셨다면 얘를 다 컨트롤 A 눌러서 선택을 하고 런을 눌러서 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것처럼 뭐 파일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결과는 ogt.pdf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ogt.pdf 파일이 생성됐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과 파일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왼쪽이 이제 노멀 파일, 노멀 군에 해당되는 박스플랫이고요. 오른쪽은 투머 그룹에 해당되는 유전자 발현들을 모아놓은 박스플랫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OGT라는 유전자들만 뽑아서 박스플랫을 해봤는데 암 조직에서 정상 조직보다는 더 많은 발현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아까 그 다운로드 받아서 익스트랙션 했던 expression underbar values.csv를 이제 활용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이 549개의 샘플, 그러니까 노멀 52개, 투머 한 497개 정도의 그 샘플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고요. 유전자는 한 2만여 개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엑셀에서요. expression underbar values.csv 파일을 로드해 가지고 정말 내 데이터가 이만큼 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R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이 데이터들이 메모리 상에 로드가 되어져 있을 텐데 커맨드 모드에서 커맨드 창에서 꺽쇠 옆에 뷰하고 데이터 이렇게 쳐봐도 되고요.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이 엑셀에서 본 CSV 파일을 넣습니다. 이렇게 뷰 데이터를 타이핑을 해서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오른쪽에 이런 환경 창에서 데이터라는 항목을 클릭을 하면 저희는 이 데이터 탭이 생기면서 엑셀 파일에서 봤던 데이터들이 쭉 로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값, 밸류 이렇게 부르는데요. 밸류 값들을 어느 방에다가 모아놓고 변화도 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될 수도 있고 비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산 처리들을 할 텐데 네, 값들을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매트릭스 형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저희는 지금 핸들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R에서는 R 바인드, C 바인드라고 해서 row를 묶어주는 A와 B 행을 묶습니다. 아니면 C 바인드로 해서 A 컬럼과 B 컬럼에 해당되는 것들을 결합을 합니다. 라는 이런 연산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로우 병합, 컬럼 병합 이런 것들을 변수에 담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iData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OGT라는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본 건데요. 한번 iData에 이제 처리를 한 건데 보면 튜머 쪽에 OGT 유전자의 튜머 쪽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 549 엔트리라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노멀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이렇게 노멀로 쭉 잡혀지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우 박스팟.r 불러와서 실행했었던 것들을 우선 이제 쭉 한 줄씩 보게 된다면 i 파일 꺽쇠 gene expression.csv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전에 봤었던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 베어리어블 변수는 i 파일이 될 거고 값은 gene expression.csv가 될 겁니다. 유전자 gname에 해당되는 경우 OGT가 됐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EGFR이라는 유전자들에 해당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gname을 OGT를 EGFR로 바꿔서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라는 변수를 좀 전에 뷰로 봤었는데 이게 엑셀 파일에서 열어봤던 그 R 파일, 그러니까 CSV 파일, gene expression.csv가 I 파일에 되어져 있었고 리드 테이블이라는 펑션으로 쭉 불러다가 데이터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I 데이터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로우 네임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가져다가 쭉 OGT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갖다 넣으시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중간에
퍼센트 인 퍼센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G name 이렇게 보면은 OGT 컬럼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뭐 보이게 되면 OGT 로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유전자 값에 해당되는 유전자 발현 값들을 하나씩 쭉 갖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ames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에 value와 type로 해서 유전자 발현 값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넣고 보시다시피 로그 2를 씌웠습니다. 로그 2 씌운 이유는 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 그룹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뭐 로그 2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본 거고요. 뭐 로그를 안 씌우고 봐도 뭐 차이가 나는 거 뭐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분석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to upper라고 해서 대문자로 바꾸고 여기 gsub이라고 해서 언더스코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 빈칸으로 뭐 대체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혹시 TCJ 데이터 샘플을 분석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오류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런 언더스코어 뭐 스페이스 이런 오류 때문에 있는 게 있어서 이거를 그냥 뭐 처리하는 뭐 그 정도의 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PDF 파일, 그러니까 지금 gname은 ogt라고 적고 ogt.pdf 이 paste라는 펑션은 두 개의 파일 이름을 이제 합치는 건데 그 PDF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하고요. 결국 이 박스플롯을 그리는 거는 아까 인스톨한 패키지 ggplot2 패키지에 ggplot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그리고요. 옵션은 이제 gom 박스플롯으로 그립니다. 이제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리면 될 텐데 뭐 y축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불러 들어온 변수들을 이제 그리는데 각각 항목이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그 브라우저 창에 보면 help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help라는 탭을 누르고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 펑션 ggplot을 넣고 결과들을 본 다음에 이것들에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dev off 하게 되면은 PDF 파일을 이제 클로즈 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OGT를 이제 이제 얻으셨을 텐데요. 이제 뭐 박스플롯은 논문에서든 어디든 보고하든 패턴이든 상당히 많이 쓰는 가장 기본적인 뭐 그런 그 플라팅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어서 이제 선별을 해서 보여드린 상황이고요. 이 R코드 데이터들을 내가 좀 어느 정도 엑셀이든 어디서 조작을 해서 뭐 유전자 이름 바꾸고 해서 충분히 이제 많이 그림을 이제 그려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이제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냐. 만약에 예를 들어 앞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저는 항상 선생님들을 잘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유의도 검증, 뭐 p-value를 이제 제공을 많이 해주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파라메트릭 테스트와 논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이제 제목을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뭐 어디 뭐 강남구에 살고 있는 남자들 중에서 뭐 키가 뭐 180 이상인 사람들과 예를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이 180 이상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명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노멀 분포가 될 겁니다.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뭐 강남구에 사는 180cm 이상에 되는 사람들의 무엇 하면 우리는 평균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평균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연속성을 가진 여러 사람의 데이터들을 우리 정규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뭐 우주에 살고 있는 남자 중에 라고 하면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논파라메트릭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파라메트릭 테스트와 논파라메트릭 테스트에 해당되는 p-value를 구하는 것들은 이제 요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형태들을 보는데 저희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페어를 이루는 것 중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게 정말 얼마나 차이가 나고 유의한가를 보여주는 페어드 t-테스트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draw box plot 그 with p-value라는 파일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푸른색과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빠져 있을 텐데요. 거의 이제 뭐 똑같습니다. OGT 부분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보는데 저희가
노말은 n이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파일 처음 보면. 그리고 투머 같은 경우는 t로 되어져 있을 텐데 여기 보면 equal 두 개가 있으면은 뭐 같으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느낌표와 equal은 다르냐라고 물어보니까 n의 반대니까 아마 t인 것들을 뽑아서 tur이라는 변수에 넣었을 거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t.test라고 해서 노말과 튜머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한번 이용을 해서 t-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p-밸류 값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p-밸류 변수를 받아내고 자리는 뭐 네 자리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p-value라는 변수에 넣고 찍으면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박스 플랫 지금 OGT WP PDF로 저장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박스 플랫이고요. 힙맵에 해당되는 경우도 되게 간단한데 이거는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발현이 높은 지역, 샘플, 유전자, 그룹들을 얻을 때 씁니다. 네, 20개 메타볼릭 진들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hitmap.r 파일을 불러오셨으면 똑같이 setwd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는 선생님들이 활용하고 있는 환경에 맞게 해주시고요. a라는 변수에 gin expression.csv를 쓸 거고 보시다시피 샘플 컬러 rep 쭉 있는데 샵 ff0000 샵 0000ff는 뭐 잘 아시겠지만 RGB입니다. 레드, 그린, 블루인데 그래서 지금 노말과 튜머를 표현할 때 이제 대부분 푸른색, 붉은색 이렇게 표현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R과 그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경우로 레드와 블루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제 풀로 채우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A에서 나는 전체 유전자들 중에서 20개의 메타볼릭 진, 이건 연구하다가 타겟으로 잡는 건데 이거 레이 스테이지로 갔을 때 발현이 많이 되는 그 메타볼릭 대사 관련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얘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A라는 변수에 넣고 클러스터링 합니다. 클러스터링 하는 경우들은 이제 hitmap에 해당되는 펑션으로 사용을 하고 이것도 이제 help를 써서 보면은 되는데 요와 같이 그러니까 붉은색은 튜머, 푸른색 그룹 오른편은 정상 조직에 해당되는 경우고 유전자 값이 또 이렇게 대충 보니까 튜머 그룹이 더 빨간 게 이제 많고요. 중간중간 푸르게 튀어나온 샘플들은 어떤 거지? 지혜로 원 같은 이 샘플은 뭔가 우리가 좀 한번 차별화를 두고 해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튜머는 이렇게 많은데 노말은 적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를 따랐을 때에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규분포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까 연속성에 있고 평균을 잡아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적어도 노말과 튜머 그룹이 같으면 더 좋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데이터 세트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컨트롤군으로 따르면 이 노말 디스트리뷰션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대략 400, 500 샘플을 하는데 이 TCJ에서 400, 500 샘플을 해가지고 공개한 이유는 새로운 타겟 유전자 돌연변이 드럭을 잡을 때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샘플 수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존에 깔려져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샘플 수를 보유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노말은 노말 그룹에서 튜머는 튜머 그룹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제 hitmap을 보여준 건데요. 요와 같이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NA로 되어져 있는 not available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컬럼, 로우를 다 true로 바꾸고요. 덴드로그램을 이제 보스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냐면 컬럼과 로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true로 바꾼 걸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보시다시피 그림은 이제 이제 수행을 해서 보면은 클러스터링한 결과들은 튜머인데도 노말과 좀 비슷한 샘플 구간이 있는 것 같고 유전자도 각각 비슷한 그룹의 클러스터에 묶여지는 유전자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한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클러스터링 작업을 하고 옵션은 상당히 쉽죠. 트루 보스를 주면 되는 거고 헬프에서 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그래프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바이벌 그래프에 해당되는 경우는 보시다시피 푸른색, 붉은색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그룹들에는 푸른색의 그룹들은 예후가 안 좋고요.
붉은색에 해당되는 경우는 더 오래 사니까 예후가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을 사용한 그룹과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들의 사망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약물을 처리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네, 아니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오래 사네, 이런 예후를 보는데 상당히 유익한 도구고요. 뭐 논문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뭐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샘플 데이터를 드리는 건데요. 어떤 샘플은 어떤 특정 유전자에 대해서 업이 되어져 있다, 다운이 되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이제 OS 데이터 있어서 그럼 업이 된 경우를 우리가 뭐 1로, 다운이 된 그룹을 그냥 0으로 만약에 매핑을 했을 때 이게 꼭 두 개만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세 개의 그룹, 뭐 약을 A, B, A, B를 같이 쳤다, 뭐 세 개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인덱싱을 1, 0으로 줘서 얼만큼 살았냐를 주고, 결국 이거를 이제 서바이벌 그래프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서바이벌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누구나들 뭐 상당히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R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샘플 ID, OS 스테이터스, 먼스, 익스프레션 정도를 이렇게 그룹화하는 것들을 이제 할 텐데, draw survival.r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좀 전과 같은 경우는 여기 names 해서 클리니컬 데이터에 해당되는 경우를 샘플 ID, OS 스테이터스, 먼스로 주고 머지를 해서 각각 이제 데이터들을 클리니컬 데이터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세 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분석도 하고요. 서바이벌 그래프도 그리고 분석도 이제 프로그노시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서브 핏, 서브 디프, 그 다음에 뭐 카이스퀘어에 해당되는 경우로 p-밸류를 구해 놓습니다. 뭐 상당히 뭐 간단한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이제 계속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서바이벌 플러팅을 이제 서브 테스트 변수에 넣은 것들을 이제 그려놓게 되면은, 넣고 그리게 되면 플라팅이 이제 아까 같은 서바이벌 그래프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p-밸류를 넣고 뭐 이게 정말 유의한 거냐, 서바이벌이 나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p-밸류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p-밸류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요와 같이 그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샘플 파일에서요, 플롯 하고 그리는 거에 페이스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존에 오버올 서바이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에 제가 가로 열고 p-밸류를 넣고요. 포맷해서 p-밸류 데이터를 뭐 네 자리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뿌려진 경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퍼블릭 캔서 지놈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것들을 활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제나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가공을 해서 잘 표현을 해주느냐, 이런 R 스크립트 같은 경우들을 이제 봤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뭐 박스 플롯, 힙맵, 서바이벌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다른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요, 활용하시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숙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쉽습니다. 박스 플롯 다 그려보셨죠? Y축 레전드에 뭐 로그를 추가하시고, 로그 2를 추가하시고, 전체를 뭐 로그로 변환하시오. 로그 2에 해당되는 그 스케일로 바꾸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숙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나 브라우저에서, 오늘은 저희가 프로스테이트를 가지고 했지만 렁 아데노 카르시노마 폐암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가지고 힙맵을 ALDH로 시작하는 모든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뭐 이거는 ALDH로 시작하는 유전자 뭐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아까 R 스크립트에서 어떤 키워드를 주면 되는지 다 뽑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가지고 힙맵 클러스터링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들을 각각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방식의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확장되어져서 이제 인공지능 방식 등이 접목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분석과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